안녕하십니까. 메나프토기에 관한 고찰로 발표하게 된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타마키 마키코라고 합니다.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고려토기의 연도는 조장, 음방, 부장, 의뢰, 뒤사, 양기로서의 그 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도기는 생산유족, 생활유족, 분묘유족, 해조유족 등 고려시대의 많은 유족에서 출토되며 유족과 유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도가 조정되어 왔습니다. 펑고에서 다루는 메납도기의 메납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물품을 탄속에 묻고 받치는 것이며 종교나 신앙적인 의미를 갖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메납유구는 출토 사망에 따라 진당구 조장권으로 주존되거나 혹은 단순히 수열로 보고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도기를 묻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메납도기가 출토되는 패턴을 파악하여 메납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펑고에서는 도기 연구의 관점에서 메납도기의 성격에 대해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메납도기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며 그 인식과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메납도기를 집성하여 출토 패턴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의 사례로 일본 중세유족 출토 메납도기 사례를 살펴보고 타 지역에서 메납도기의 연도가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본 발표에서 인위적으로 탄에 묻혀 있는 도기를 일괄적으로 메납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종교나 신앙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도기를 묻는 행위를 수반하는 진당구와 조장권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하여 그 인식과 문제점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당구는 건물을 조성할 때 지신에게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안기를 물리치는 벽사의 목적으로 건물 축사도와 기단 내부의 연기나 옥섬류, 잔신구류, 일반 생활연구, 의뢰도구 등을 수요를 파거나 전치시키고 매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진당구의 매납 위치나 매납 기전에 관한 분석을 이루어졌습니다. 건축 단계에 따른 매납 위치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오세별 씨의 연구에서는 매납한 형태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적심 시설 혹은 기단 내부에 매납된 형태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에 준전이나 담장, 문지에도 매납하는 형태가 나타나며 시기적인 변화가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 박호숙 씨의 연구에서는 건축 이후에 생활 속에서도 진당구가 매납된 가능성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최은하 씨에 인해 남할 요초기 이후에 진당구로 잔동호나 단경호가 등장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장권에 대한 연구사입니다. 저장권은 저장을 목적으로 불가한 수요를 말하며 그 안에 도기를 묻어서 사용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선사시대에 비해 고려시대의 저장시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혜선 선생님께서 도기 사용에 관한 문헌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서견이 기록한 고려도견에서 밤을 도기에 담아서 흙 속에 묻어두면 제초를 지나도 상하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을 통해 고려시대 사람들이
독일을 탄석에 묻어서 음식물을 저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팜 이외로는 술 yan조나 저장의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장권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된 도기는 대호에 한정되어 있으나 서견의 기록에서는 대호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호 이외의 기존이 저장용으로 사용된 사례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저장권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봤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 이후에 진단구의 매납 범위가 넓어진 점과 건축 완료 이후에도 매납이 이루어진 점에서 저장이나 다른 매납 도기와의 성격에 대한 구별이 복잡화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권에 사용된 도기로 알려지는 대호도 진단구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매납 도기의 성격 구분이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땅속에 묻은 도기의 양산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며 어떤 출토 패턴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입니다. 제기한 문제점을 상기하여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매납 도기의 출토 패턴과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고에서는 70개소 유족을 대상으로 출토 위치, 매납 방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전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출토 위치에 대한 유형 분류입니다. 출토 위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1유형은 건물지, 담장, 시설 및 생활 공간과 인접하는 곳입니다. 160기가 확인되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합니다. 2유형은 생활 공간과 약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7기가 확인되었습니다. 3유형은 주변 생활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25기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4유형은 주거지 내부에 매납 유구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1기만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납 방법에 대한 유형 분류입니다. 매납된 상태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A유형은 도기 형태에 맞게 굴착하여 일부가 매납된 상태 혹은 대지 조선 시에 매납된 상태이며 77개의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유형은 도기 전체가 매납된 상태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수량이 적습니다. C유형은 도기 크기보다 넓은 수열 내부에 전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26기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D유형은 도기 크기에 맞게 파진 수열 내부에 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4개로 A유형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별 수량을 보시면 호가 제일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대호부터 소중형호까지 다양한 크기의 호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호와 같은 대형 기존인 온도 1천 수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에 비해 병의 출토 수량은 소량이며 변변 등의 세부 기존이 출토하지만 그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출토 기전과 출토 위치의 비교입니다. 각 출토 위치에서 호가 가장 많으며 기존 구선은 매납 위치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출토 위치에 따른 기전 선택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기의 출토 수는 생활 공간에 가까울수록 그 수량이 많지만 생활 공간과 떨어져 있어도 일정수 매납 도기가 확인되며 진단구와 관련이 없는 연도로 매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도 기준과 매납 방법을 비교한 결과 대오는 A유형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지만 소중형호는 A유형과 D유형에서 특히 많은 경향이 보입니다. A유형의 경우 대오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고려시대 당시의 생활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오가 전체 3부만 나와 있는 상태로 고정시키고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B유형은 기본적으로 한 번 매납하면 다시 꺼낼 수 없는 형태이며 이 유형은 진단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매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유형과 D유형은 매납한 도기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충 양산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단일 토충인지 퇴적 양산이 보이는지 혹은 산부 퇴적도와 매납 유구 내부 퇴적도, 매납 유구 내부 퇴적도와 도기 속에 재워져 있는 퇴적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진 매납인지 아니면 폐기 이후의 퇴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토충 양산을 통해 그 유구의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세 유적 출도 매납도기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11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일본 중세시대 유적 출도 매납도기 사례를 살펴보고 그 타 지역에서 매납도기의 연도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6대 도자기 생산지의 하나인 토코나메야키가 매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토코나메야키는 12세기 후반에 등장한 요잔의 전진이며 아이치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북 지방에서 구주 지방까지 광역으로 유통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세 토기는 조장구나 조리구는 광역 유통품을 사용하면서 음식기는 제지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코나메야키는 광역 유통품의 온, 호, 편을 중심으로 생산한 요잔이며 그 외에 조리구, 음식기 등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납도기의 사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물이 파악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견돈 외용기를 들 수 있습니다. 견돈 외용기는 견돈을 세우기 전에 사용한 견돈을 받칠 때 견돈을 안에 넣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용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견돈으로 매납하기 위해 제작된 것도 있으나 토코나메야키의 경우 일상생활용기로 사용된 호나 온을 전용품으로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의 와카야마형 고야산 견천 출도품의 경우 수열 내부에 견돈을 넣고 홀을 뒤집어 덮은 상태로 출도되었습니다. 도면에 그림에 있는 가마쿠라시 정관사 출도 견돈 외용기는 내부에 견천은 남아있지 않고 온 바닥에 목단을 채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기 내부에 목단을 재우는 목적이 제습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도기에서도 목단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으며 같은 기능을 했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골기입니다. 장골기는 무사나 순료 계급 사후 화장한 유골을 호에 담아서 매납한 것을 지칭하며 가마쿠라시 신성관사에서 탑 하부에 장골기를 매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납청 연기는 비축, 되장, 주술적인 의미로
맨하탄 화폐를 지칭하며 사찰을 중심으로 13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은 사례로 술 조작 용기를 들 수 있습니다. 교토府해양교 사교 삼복 유적에서는 문헌 기록을 통해 유적의 위치가 얀조잔이었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술 얀조는 신사의 특권이었으나 술 밀조가 횡행한 것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해 작성된 서약서에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토된 온 저부에는 의도적으로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규제하기 위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료 저장 용기입니다. 이것은 적색 염료를 저장한 용기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기에 부착한 석회가 염료의 염색력이 약해졌을 때 투입되는 석회임을 민속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염료는 온도 관리를 위해 땅에 묻는 것으로 알려지며 염료를 쓰이는 온은 4개를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과 온 사이에 노즐을 설치해 발효를 촉진하였습니다. 사진은 후쿠이켄 이치조 아사쿠라시 유적에서 출토된 염료 저장권입니다. 그 외로 기름을 제조하기 위해 기름을 제조를 위한 온 창고의 사례가 있습니다. 와카야마현 근래사의 사례에서는 대량의 온을 전치한 유구에서 출토된 독이 내면에 탈산 물질의 그을음이 확인되며 그것이 가연성 액체인 기름을 제조한 온의 창고였던 것을 추정되었습니다. 온에 남아있는 그을음은 문헌에 기록된 1585년에 화건으로 연소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중세 도시 유적인 히로시마현 크사도 생겐 유적에서는 온이 매납된 경우 물, 기름, 염료 외로 잔조, 조림, 생활배수 등 액체 저장 용도로 추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일본 중세유적 출토 매납 유구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매주말입니다. 본고에서는 출토 위치, 매납 방법, 기존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매납도기의 출토 패턴을 정리하였습니다. 매납도기는 잔존 상태가 양호한 점에서도 도기의 사용과 기능을 밝히는 곳에 있어 유효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매납도기 연구의 과제로 주변 경관, 환경, 생활 공간에 어느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종교적인 매납, 음식물 보관의 적절한 위치 등 유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매납도기의 연도는 다양하며 고려도기의 매납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기를 사용한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복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